뭐 100kg를 나중에 뭐 그 은값이 지금은 90만 원인데 나중에 뭐 하나에 300만 원 가면은 그게 팔리겠냐. 뭐 100kg면 이제 3억인데 그걸 어떻게 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때면 오늘 기준금리 0.25% 올랐는데 금은값에 영향이 있나요? 사실 금리만으로 뭐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조금 오른 정도라 금값에는 저는 뭐 영향 이것 자체가 뭐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가끔 어떤 분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뭐 환율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게 가장 어떠한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가장 복잡계예요, 이 환율이. 그래서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뭐 부동산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하지만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존재했던 적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0.25% 올라서 이제 금값은 어차피 그 뭐 신흥국의 뭐 환율,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는 뭐 별 의미도 없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사실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은값은 환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환율도 뭐 오르거나 떨어져서 금은값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환율을 결국엔 그건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환율 예측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뭐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것만으로 금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말로 시장을 겁주면서 정작 요번에 8, 9월에 안 할 것 같은데요. 요번 잭슨홀과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정말 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연준이 이번 그 잭슨홀 미팅 때는 테이퍼링을 언급은 할 수 있지만 테이퍼링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되게 옛날에 제가 이미 이 잭슨홀 미팅이 오기 한참 전부터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테이퍼링을 할지 안 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조기 테이퍼링 할까, 이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언제적 제가 쓴 거냐면 8월 12일 한 2주 전에 썼던 내용인데, 그때 막 한창 뭐 물가 상승률도 2달 연속으로 최고치 찍었고 13년 만에 최고치 찍었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엄청 좋게 발표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조기 테이퍼링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이 당시에. 근데도 저는 아직 테이퍼링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칼럼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캐플런 이 아저씨 연은 총재는 이제 테이퍼링 뭐 10월부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던 이때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테이퍼링은 언급할 거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테이퍼링을 바로 시작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이 델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뭐 8, 9월 뭐 더 나아가서 10월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연준도 충분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테이퍼링을 시도하기에는 이 8, 9, 10 이때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 심해졌던 이 8월부터 이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표들이 너무 뜨겁게 나온 건 맞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라고 하면서 테이퍼링이 이번 잭슨홀 미팅 때는 언급은 하겠지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9월 FOMC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센서스는 10월, 11월 약간 한 이쯤,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전망 내놓은 것도 보면은 한 11월 이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신흥국에서 발작이 일어나고 막 지금 달러 강세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신흥국 인플레이션 작살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 제가 제목으로 칼럼 쓴 거에서 보다시피 지금 신흥국들이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요. 달러가 테이퍼링 이런 것 때문에 강세라고 하니까 좀 신흥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우려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미국이 그냥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면 좀 국제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준이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아마 잭슨홀 미팅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어제죠, 25일 미팅, 이때부터 미팅이 시작되는데 이때 그 주제가
불평등이었어요. 불평등. 이 불평등이 뭔 말이냐면 이게 신흥국과 선진국의 불평등이 되게 지금 심하잖아요. 신흥국들은 이렇게 내리꽂히고 선진국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불평등이 되게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뭐 지금 신흥국들은 막 난리 나서 기준금리 오르고 막 이제 물가 어떻게 하냐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는데 선진국인 이제 미국이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알바 아님 하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딱 감행하게 되면은 이게 잭슨홀 레퍼런스의 취지랑 완전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무조건 저는 약간 무조건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테이퍼링을 잭슨홀 땐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9월, 10월, 그러니까 잭슨홀 때 이미 그런 불평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뭐 올해 그러니까 연내로 신흥국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는다면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최소한 잭슨홀 때 아예 안 했다면 그냥 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걸 좀 내세우면서 뭐 독단적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필 또 잭슨홀 미팅 때 그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좀 그렇습니다. 금은 ETF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ETF로 갔을 때 금은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한국계 있고 한국 ETF가 있고 미국 ETF가 있는데 한국 거는 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웬만하면 미국 걸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 소득세 15.4%를 떼는데 일단 이 퍼센트도 되게 높을 뿐더러 손실상계도 안 되고 공제도 안 되고 연수익이 2천만 원인가 넘어가면 그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이거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 근로소득이랑 뭐 사업소득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렇게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5.4%보다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ETF는 저는 웬만하면 진짜 추천 안 드리고 하게 된다면 미국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금은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말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KRX 금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수수료도 0.22%, 세금 아예 없습니다. 근데 금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는 마찬가지로 15.4% 배당소득세, 미국 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라서 차라리 뭐 수수료도 더 싸고 그 다음에 세금도 없는 KRX 금시장이 있는데 굳이 금 ETF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생골드 촬영하고 왔잖아요. 물론 이게 뭐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나 한국금거래소나 둘 다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면 둘 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뭐 안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리스크를 좀 덜 안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가서 금고도 확인해 봤는데 다 그 수량에 맞춰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합니다. 또 선물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리스크 해지를 해놔요. 어쨌든 그런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하게 되면 ETF로 하게 되면 일단은 세금을 꼭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좀 조금 나가요. 수수료 조금이랑 세금 내야 되는데 생골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1% 외에 세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은 투자한다면 생골드가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수수료가 싸지니까 생골드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두스텝님, 실질금리가 낮으면 금은 가격이 올라서 매도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아닌가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광산 추출도 줄어서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초기 부분이라 하셨는데 은값 지금 90만원대가 고점은 아니겠죠? 저는 이제 뭐 물론 생각하시는 거 나름이지만 저는 뭐 진짜 완전 상승 추세의 아주 초입부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초입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유야 너무 진짜 많고도 너무 많아서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진짜 하루가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투스텝 카페에서 제가 무료 강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지금 슈퍼사이클인데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지금 슈퍼사이클인가에 대해서 그냥 제 유튜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금이 슈퍼사이클인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리고 저평가인 이유랑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과 은이 이제 리셋된다면 화폐 시스템이 리셋된다면 금과 은을 가지고 올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거대 상승의 신호탄 어떻게 보면 거대 상승의 이 신호탄이라고 말하는 3개와 4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강의에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사실 지금 걱정하는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테이퍼링이건 뭐 지금 금과 은이 진짜 상승 추세가 맞나 막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진짜 이 강의 한번 보시면 어차피 무료 강의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예, 저는 진짜 저 무료 강의도 만드는데 진짜 거의 한 달 반을 제가 녹여서 만들었거든요. 투스텐이 은을 100kg 이상 살 예정인데요. 그래듈이 나은가요? 실버바가 나은가요? 많은 양이다 보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은이 많이 상승해서 매도 시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한 100kg 정도라면, 저는 100kg 정도라면, 저는 그냥 브랜드 실버바를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100kg부터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100kg 정도면, 그래도 브랜드 실버바가, 왜냐면 이게 그래듈이랑 브랜드 실버바, 이 두 개의 차이가 사실 뭐, 순도 의심, 그리고 거래 비용,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순도 의심 같은 경우에 그래듈은 좀 있다. 그리고 브랜드 실버바는 아예 없다.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래듈이 한 2% 정도? 제 기억에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 실버바는 뭐 아시다시피 없다. 그리고 이제 매도 수용력은 아주 높다. 왜냐면 이거는 금은방이나 업체나 뭐 이런데 아무데나 다 팔아도 되는 거니까 아예 없다 보면 되고, 브랜드 실버바는 좀 낮다. 왜냐면 브랜드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거래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물량이 적다면 브랜드 실버바가 유리하고, 물량이 많다면 이제 그래듈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0kg 정도면 약 한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1억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저는 1억 한 100kg 정도면은 굳이 이 2%의 거래 비용을, 그리고 약간 순도 의심, 뭐 저는 이거는 사실 전혀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닌데, 2%의 거래 비용 굳이 해야 하나? 저는 브랜드 실버바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쁘게도 이쁘고, 그 다음에 보관도 훨씬 더 그래듈보다 편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사실 이쁜 것도 더 크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아예 없다는 것도 있어서, 뭐 100kg를 나중에 뭐 그 은값이 지금은 90만 원인데 나중에 뭐 하나에 300만 원 가면은 그게 팔리겠냐, 뭐 100kg면 이제 3억인데 그걸 어떻게 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때면 은 가격이 3억이,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될 때면 지금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건 모든 게 그래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거래량도 따라 오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 같이 따라 오르고, 가격 떨어질 때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렇게 맨날 횡보하는 주식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일단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면 거래량도 갑자기 폭등합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은도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일 때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친다면 300만 원일 때 거래량은 뭐 300 이상이에요. 이상이어도 한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3억을 파는 게 이때 1억을 파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실버바를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